빛으로 꽉 찬. 여러분들 왜 눈앞에 가장 엄청 밝은 빛을 켜놓으면 어떻게 되겠어 우리가? 눈이 너무 부셔가지고 아무것도 볼 수 없겠죠. 그런 상태. 너무 눈부셔가지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태였어요. 이 상태는. 그래서 이제 불투명하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때 이 원인이 되었던 전자들이 양성자에 붙들리게 되었어요. 아까 왜 못 붙들렸다 그랬어? 이 친구들이 너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랬지. 그래서 이 친구들이 느려진 거지. 충분히 느려져. 전자가 양성자에 붙들리게 되었는데, 이때 이 경계가 되는 온도, 그 온도가 3000K예요. 이게 약 38만 년 전이 아니고 빅뱅으로부터, 처음에 이 점으로부터 38만 년 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잘 봐야 돼 이거. 지금으로부터 38만 년 전이 아니에요. 지금으로부터 38만 년 전이면 얼마 안 되죠. 지구가 40억 살인데. 그래서 우주가 3000K, 빅뱅으로부터 38만 년이 흘렀던 시점에서 드디어 전자가 원자에게 붙들리게 되고, 우주의 그 무질서했던 전자들이 사라지고 나니까 우주가 투명해졌다. 이렇게 표현해. 우주가 투명해졌고, 투명하니까 빛들이 더 이상 원자에 부딪히지 않고 직진할 수 있었던 거지. 이때 처음으로 직진했던 빛들이 우주에 퍼져나갔을 텐데, 이때 이 3000K였던 그 빛들이 우주에 채워져 있고, 이 빛을 뭐라 그래? 이거를 이제 배경 복사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빅뱅 우주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만 하는 얘기인데, 이 얘기를, 이 배경 복사가 발견되지 않고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다가 펜지어스하고 윌슨이라는 대학원생들이 우연히 이 배경 복사를 관찰하게 됩니다. 이게 현재는 전파 영역에서, 전파에서 발견됐는데, 현재 약 2.7K의 복사로 관측하게 돼. 처음에는 3000K였는데, 처음에는 3000도였는데 지금은 2.7K가 됐네? 왜 그래? 아까 우리 뭐라 그랬어? 우주가 뭐 하게 되면 팽창하게 되면서 온도가 냉각돼서 차가워진다 그랬죠? 그래서 더 이상 물질도 만들어지지 않고 한다 그랬는데, 이 일이 계속 반복되면서 현재는 3000K가 2.7K까지 냉각된 상태예요. 처음에 출발할 때는 3000도였는데 2.7K가 된 거죠. 처음에는 3000K 이렇게 이게 늘어나가지고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약 된 거고, 그때 이 펜지어스랑 윌슨이 측정했던 파장은 요거 7.3cm짜리의 파동을 측정했고, 이 에너지가 현재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뒤에 문제를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처음 측정한 파장은 7.3cm짜리 파장이야. 그런데 가장 에너지를 많이 가지는 애는 0.1cm 정도가 가장 에너지를 많이 가지는 피크라는 것도 좀 눈여겨볼 수 있도록 해라. 됩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했다? 허블의 법칙을 만들게 되니까 우주가 팽창한단 말이네. 그러면 그렇다는 얘기는 과거에는 한 점이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죠? 한 점이었다가 지금같이 커졌다는 얘기는 급격한 팽창이 일어났고, 그걸 우리가 빅뱅 우주론이라고 한다. 근데 이게 그 당시 과학자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이론이었다고요. 그래서 근거가 필요했어,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얘기했던 근거 두 가지가 헬륨과 수소의 질량 B. 헬륨이 1, 수소가 3. 수소가 3, 헬륨이 1. 이 비율 잘 봐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예측을 했고, 그 예측이 관측으로 증명됐어요. 이해되죠? 그 다음에 우주의 배경 복사. 이건 뭔 소리다? 처음에 우주가 뿌였다. 왜? 빛이 양성자랑 전자들에 부딪혀가지고 얘네들이 빠르게 방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3000K가 돼서 원자들의 움직임들이 느려지게 되고, 원자가 형성되면서 전자가 양성자에 붙들리게 되니까 이제 빛이 비로소 투명한 우주로 뻗어나가게 됐는데, 그때 출발한 빛의 처음 온도는 3000K였다. 현재는 얼마가 되었을 것이다? 현재는 2.7K가 됐을 것이라고 봤는데, 그것이 관측됐어요. 그래서 배경복사가 존재하는 게 발견되었고, 배경복사가 존재한다는 것은 빅뱅 우주론의 주장이 맞는다라고 하는 뒷받침이 된다. 이 정도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이 이야기들은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빅뱅 우주론 처음에 배울 때 나왔던 이야기를 다시 하는 거예요, 사실은. 네, 혹시 기억 못하는 친구도 있을까봐 좀 길게 얘기했던 거고요. 이제 넘어가 봅시다. 다음 얘기는 뭐냐? 빅뱅 우주론의 한계와 급팽창 우주론이라고 했어. 자, 이게 뭐냐면은 이 빅뱅 우주론이 나온 지가 이제 벌써 상당히 시간이 흘렀어요. 그랬더니 빅뱅 우주론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많이 발견되게 되었습니다. 자, 색깔도 달리 해볼게요. 이거는 어떤 것들이 발견되었느냐? 자, 바로 세 가지 문제점이에요. 이거 잘 중요해. 빅뱅 우주론이 문제점이 세 가지야, 세 가지. 첫 번째, 평탄성 문제. 자, 팽창한다고 하는데 과거의 과학자들이 그걸 믿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측정을 해보면 현재는 팽창하는 것이 관측되지가 않아요. 현재의 관측은 편편해.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없어. 왜 우리 대륙 이동설 할 때 대륙이 이동되는 게 너무 느려가지고 우리가 실시간으로 관측할 수가 없잖아요. 비슷한 거야 이것도. 우주 팽창하고는 있을 텐데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지. 근데 과거의 사람들도 대륙이 이동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지. 왜? 너무 느리니까 움직이는 게. 마찬가지야. 팽창이 너무 느리니까 우주가 팽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과거에는 있었던 거지. 그지? 허블이 팽창하는 것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팽창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측정해보면 평탄했거든. 이것도 그 얘기인 거야. 빅뱅 우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야. 현재 너무 평탄한 거지, 우주가. 너무 평탄한데? 빅뱅 우주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빅뱅이라면 현재도 우주가 팽창하는 게 보여야 되는데 왜 안 보이냐라는 의문을 주장하는 거죠, 이 얘기는. 그거 지금 왜 이렇게 평평한지까지는 설명하지 못했어요. 자, 두 번째는 우주의 지평선 문제라는 건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거 좀 어려워 얘기가. 우주의 지평선 문제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야. 우주가 팽창하게 되면 엄청 빠른 속도로 팽창을 했겠죠. 그럼 일로 팽창하는 친구들하고 일로 팽창하는 친구들은 처음에 갈라진 이후로는 너무 빠르게 팽창하다 보니까 이둘은 만난 적이 없을 거라고. 그죠? 이둘은 서로 연락을 할 수가 없어. 서로 교환이 있지 못하다고. 왜? 얘는 처음부터 출발해가지고 여기까지 날아가기 바쁘고 얘도 일로 날아가기 바빴을 거란 말이야. 그럼 얘네들은 서로 만난 적이 없을 것이고 만약에 폭발이 완벽하게 균일하게 일어나지 않았다면 일로 에너지가 좀 더 갔고 일로는 좀 에너지가 덜 가고 그런 일들이 모든 방향에서 일어나게 되겠지. 그지? 그러면은 에너지가 많은 곳, 적은 곳, 많은 곳, 적은 곳, 적은 곳, 많은 곳 이렇게 랜덤하게 나오게 될 거란 말이야. 우주의 가장 바깥쪽을 쳐다보고 있으면 그 우주의 바깥쪽은 모든 부분이 조금씩은 달랐어야 된다고. 그런데 현재 빅뱅을 측정해 보면, 현재의 우주를 측정해 보면 모든 우주의 가장 가상사리가 균일하게 완척된대요. 그 이야기야 이게. 자, 우주의 모든 영역에서 배경 복사가 거의 균일하다는 얘기지. 이게 왜 이러냐는 거지. 이게 중간 어딘가에서 균일한 거는 괜찮은데 가장 바깥쪽 경계도 우주의 지평선이라고 그래 이거. 또 우주의 지평선에서 지평선조차도 균일하다라는 거지. 이게 되려면 뭐 해야 된다? 과거에 어떤 교환이 있어야 돼. 정보 교환이라고 표현하는데 어떤 교환이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런데 우주의 빅뱅 이론에 따르면 이 우주의 바깥쪽은 광속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얘가 광속으로 멀어지고 있는데 얘가 광속으로 정보를 빛을 쏴봐야 도달하지를 못하는 거지. 서로 정보의 교환이 안 되는 거죠. 얘가 광속의 속도로 자기의 정보를 보내봐야 얘가 광속의 속도로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따라주지를 못해서 얘네들은 서로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단절되게 되는 거지. 근데 어떻게 이렇게 서로 균일할 수 있었냐는 거죠. 똑같이 정확하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점이 되는 거죠. 빅뱅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 자, 다시 천천히 읽어보면 현재 관측 결과 모든 영역에서 물질이나 우주의 배경 복사가 거의 균일한데 이는 멀리 떨어진 두 지역에서 과거에 정보 교환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빅뱅 우주론에서는 빛이 이동할 수 있는 시간보다 우주 나이가 더 적기 때문에 이게 뭔 소리냐? 얘가 이동할 수 있는 시간보다 얘네들의 우주 나이가 적다는 건 얘가 너무 팽창을 했다는 얘기지. 말이 설명이 좀 꼬이네. 자, 그래서 다시 쉽게 말하면 우주가 현재 팽창을 많이 했는데
이 팽창한 크기는 광속으로 얘가 출발을 해도 반대편에 도달할 수 없는 크기야 이미. 그래서 여기서 여기 두 친구는 서로 연락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는 거지. 그런데 꼭 연락을 한 것 마냥 모든 우주가 균일해. 네, 그 얘기예요. 저는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런 얘기겠어요. 그게 우주의 지평선 문제예요. 두 번째 문제가 되겠죠. 자, 세 번째 문제는 자기홀극이라는 거예요. 자기홀극. 이게 뭔 소리냐면은 자석은 아시다시피 N극하고 S극이 한 덩어리가 되어 있는 네, 이런 형태죠. 자석을 우리가 N극과 S극으로 되어 있는 자석을 부셔가지고 두 개의 자석을 만들면 어떻게 돼? 한쪽은 N극, 한쪽은 S극, 한쪽은 N극, 한쪽은 이렇게 붙어진다고요. 다시 부실 수가 있지. 더 뽀개면 반복적으로 될 거야. 언제까지? 원자까지 부셔도 철 원자 자체가 N극하고 S극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철 원자 자체가. 그래서 현재 알려진 모든 물질은 전부 다 자기 극을 동시에 두 가지 가지는 물질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현재 우주에서 발견된 모든 물질은 N극과 S극이 붙어있는 애만 있지 서로 따로 떨어져 있는 친구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자기 홀극이라는 게 뭐냐면 N극과 S극이 서로 떨어져 있는 친구, 이거를 얘기해요. N극만 있는 물질 혹은 S극만 있는 물질이 자기 홀극이라고 하고, 빅뱅 우주론에 따르면 이런 것들이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빅뱅 우주론에 따르면 현재 우주에는 자기 홀극이 많이 존재해야 돼요. N극과 S극이 융합할 수 없었던 그런 물질들이 존재했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아직까지도 자기 홀극은 나타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게 두 가지가 되는 거지. 아직 발견을 못한 거냐, 있는데 발견을 못한 거냐, 아니면 없는 거냐. 이것도 시끄러워지는 거지, 이 얘기가. 자, 다시 정리해보면 빅뱅 우주론이라는 게 오랜 시간 동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주를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 문제점이 발견된 거지. 그래서 우주가 처음에 예측했던 것보다 너무 편편해. 두 번째는 이게 만약에 처음에 되게 빠른 속도로 팽창했으면 무질서해야 맞는데 왜 이렇게 질서정연하는 얘기지. 그게 우주의 지평선 문제예요. 무질서해야 돼. 왜? 얘네들이 섞일 만한 시간이 없거든. 한번 싹 섞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미숫가루라 보면은 미숫가루를 붓고 우유를 부어서 휘저어줘야지만 이 친구들이 균일하게 미숫가루가 섞어질 텐데, 미숫가루를 붓고 우유나 물을 부은 다음에 냅둔 것 같았어야 되거든 원래는. 이거 섞어줄 시간이 없었거든. 섞어줄 시간이 없었을 건데, 빅뱅 우주론에 따르면 섞어줄 시간이 없었는데 왜 이렇게 균일하냐는 거지. 빅뱅 우주론에 따르면 섞어줄 시간이 없었어. 너무 빠르게 팽창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섞어준 것처럼 균일할 수가 있었냐는 거지. 그게 이제 지평선 문제. 세 번째 문제는 자기 홀극 문제. 빅뱅 우주론에 따르면 N극과 S극이 분리되어 있는 형태들이 발견됐어야 돼. 근데 이런 건 아직 발견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모든 물질은 다 N극과 S극이 결합된 형태로만 발견되고 있어. 쌍극자가 되는 거지. 자기 홀극자가 아니라. 근데 홀극자가 있어야 되거든, 빅뱅 이론에 따르면. 근데 아직 안 나왔어. 왜 그러냐는 거지. 이 세 가지가 빅뱅 우주론의 문제점이 되고,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이따 다시 얘기하게 될 새로운 이론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네, 설명이 좀 길었으니까 잠깐 쉬어갈게요.